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파트 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 저는 첨단 3-5차 호반에 근무하는 박형주 관리소장입니다. 네 소장님이시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개인정보 네,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아파트에 보통 입주민들이 CCTV 관련해 가지고 개인 정보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관리소라든지 또 입주자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어디 아파트나 지금 CCTV 공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네, 공개를 해야 되는지 관리소장님들이 많이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CCTV를 공개해 주라는 입주민 입장에서는 본인이 분명히 차량이라든가 다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극도로 좀 흥분한 상태에서 네, 빨리 좀 검색해 주라고 하면 네, 우리 소장님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네, 많이 놓쳐서 지금 저도 많이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우리 제3자, 그러니까 그 피해자를 포함해서 제3자의 네, 입주민님들이 이제 같이 가서 CCTV를 빨리 보자고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여주면은 말 그대로 그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걸리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같이 동행해서 네, 이제 CCTV를 검색할 때 보면 우리 당사자 피해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보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만에 하나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항상 네. 이제 우연찮게 또 그 바람 피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이제 주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CCTV를 봤을 때 그 주변에 같이 보이는 그 환경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져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만약에 이제 그렇게 좀 안 좋은 그 바람, 이제 쉽게 이야기할게요. 바람 피었는데 네, 그분이 하필이면 이제 CCTV 보면서 나왔어요. 이제 뭐 네, 지하 주차장에 네, 차량에서 이제 뭔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네, 이제 판단이 돼서 그 분들이 하필이면 제가 아는 사람이야. 그 이 피해자 분이 네, 또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정보를 이제 밖에서 누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또 다른 피해자가 누가 이걸 함부로 공개를 했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시험했을 때 이제 추궁을 하면 전혀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이건 명백히 개인정보 위반이다. 그런 사례를 딱 드린 것은 그만큼 그 입주민이 단독적으로 같이 CCTV를 보면 안 된다. 네,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지금 그 아파트마다 그 CCTV 있는 장소에 폐쇄로 열람 확인서라고 있을 겁니다. 네, 거기 확인서에다가 적시를 하죠. 목적, 뭐 몇 동, 몇 호, 막 그래가지고 맨 끝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또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서명하십시오. 그래갖고 서명을 해서 그렇게 열람을 하게끔 합니다. 네, 그 사항 자체도 우리 과거에는 우리 입주민이 그걸 쓰면 열람을 같이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사건이 떨어져서 네, 절대 입주민하고 이렇게 열람을 하면 추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이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수사님들이 많이 이제 혼동스럽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이 좀 혼동스럽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입주민하고 어떻게 우리 관리소장이 CCTV를 공개 여부에 따라서 이제 마음의 상처, 이렇게 서로 간에 감정을 부딪히면 또 안 되잖아요. 그분한테 뭐 우리는 이런 원칙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 써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고 입주민은 관리소 측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법은 그렇지만 어떤 전체적으로 봐서 분위기상 네, 우리가 또 법을 다 그대로 지키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100% 맞다는 말을 안 하는데 네, 저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네, 정확히 언제 시간과 때 장소를 정확히 그 피해자한테 물어보고 네, 제가 먼저 CCTV를 보고 거기에 이상한 그 피해자가 느끼는 그런 그 사건하고 일치가 되면 네, 제가 별도로 우리 피해자 입주민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걸 가지고 경찰서나
보험회사 네. 제3자 네. 이게 공권력이 있는 네. 그분들이 와서 열람을 하게끔 하면 됩니다. 네. 대신 자 그러게 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절차가 네. 제가 관리소장이 직접 한번 그 시간대를 검색을 해서 네. 그런 그 사건의 유무를 판단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입주민도 네. 충분히 그렇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먼저 그럼 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네. 연락해 주라. 아. 그런 식으로 지금 해결하니까 우리 관리실에는 아직까지 CCTV 공개를 안 했다고 해서 저하고 막 감정적으로 부딪혀서 뭐 네가 뭔데 막 막말로 그런 거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참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법만으로 살아야 되지만 지키면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관리소장들이 또 어떤 그 유도리라 그러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좀 경험자로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CCTV 보면 그 본인들이 이제 그 지하 주차장 같은데 네. 그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동석해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내렸다 갔다 누가 봐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남편이 와가지고 이거를 좀 나 CCTV를 좀 보고 싶다 이렇게 관리소 와서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것은 아무리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입주민 돈으로 CCTV를 설치하고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은 네. 그게 개인적인 사생활 그것을 저 본인이 알고 싶다고 해서 우리 관리사무소 공적인 기관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의뢰를 한다는 것은 네. 그건 저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그 피해 당사자가 아무리 가족이어도 네. 그 가족 입장에서 본인이 커다란 허물을 갖고 갈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도리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네. 누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우리 남편이 주라고 해서 하더라도 이걸 공개해 주냐 우리 남편한테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소장님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것도 네. 우리 상식적으로 가족이니까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보여줘도 되지 않냐. 근데 네. 가족도 동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보면은 우리 핸드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지간에 휴대폰. 네. 네. 휴대폰도 우리 그 와이프하고 나하고 제 거의 모든 휴대폰의 내용, 네. 카톡을 비롯해 연락처 이런 것을 무조건 우리 와이프가 볼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그 말씀은 이제 휴대폰도 네. 부부간이라도 그 본인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걸 갖다가 열람하고 보는 건 개인정보 위반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엄밀히 따지다 보면 개인정보 위반법으로 걸릴 수가 있다. 이제 걸릴 그 수가 상황에 있다. 그렇죠. 상황에 상황은 좀 차이가 따라서 있지만. 틀리는데 네. 이제 그 남편분이랑 이제 제가 남자니까 그 남편분이 이 정도는 봐라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그런 것은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남편이지만 내가 보여줄 뭐 문의를 하면 내가 보여주지 네. 내가 잠잘 때나 뭐 할 때 없을 때 네. 무단으로 봐서 뭐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네. 이걸 외부한테 내가 우리 직장인한테 말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네. 그것도 명백히 부부지간에도 개인정보법에 걸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게 가까운 부부간이라든지 그런 데는 개인정보 위반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상황에 따라 있는 것 같고요. 그러죠. 이혼할 때 분명히 그걸 걸고 넘어져. 평상시 같은 가정이니까 그거는 걸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이혼할 때 이제 그때 딱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좀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약간 그 불륜 같은 거 이런 것이 섞여서 약간 그 CCTV라든지 원래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다 보면은 그 자동차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가 다른 차가 내 차를 갖다가 이제 약간 뭐 기술을 냈다든지 사고를 내고 가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얘기죠. 뺑소니 하는데 내가 이것 좀 보고 싶다 해서 많이 관리사무소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그 처리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1번. 네, 그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동차 사고도 네, 우리가 보여주면 안 됩니다. 같이 가셔서 네. 이렇게 같이 피해자하고 같이 가셔서 같이 그 화면을 봤다. 네. 그때 이제 바람피는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 그래서 똑같이 1번 아까 얘기했듯이 공개하면 안 되고 네. 단지 어디 위치
에 놔뒀고 몇 시에 놔뒀고 어느 정도 주차를 했냐 그리고 어떤 차에 긁혔냐 현장을 우리가 보고 현장 차량 그 기스난 거나 그런 거 좀 봐야 되잖아요. 네.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보험회사 같이 좀 정밀하게 좀 그 피해자한테 가줘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된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 네. 사장님 어디십니까? 그럼 직접 현장에 가서 차량 상태도 보고 이 위치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도 갖고 경찰같이 그렇게 적어준 다음에 제가 먼저 이걸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그 피해자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나랑 같이 가서 봐야죠. 그러면 사장님 죄송하게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렇게 위배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이냐 내 차 내가 보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거 약간 선례를 두면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많이 관리소장들이 소송을 당해서 피해보는 거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좀 이해해 주시라. 대신 제가 먼저 검색을 해서 그런 사항이 딱 나오면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사장님은 간단하게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범인을 발견하더라도 관리소장이 그분한테 문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관리소장으로서 일만 해야지 거기 우리가 뭐 공권력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경찰서나 보험회사 제3자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우리 사장님도 어차피 차도 고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소장님들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관리실에 그 입주민들 보통 와가지고 우리 격리 주임들한테 네. 그 뭐 누구 메토 뭐 층간소음이 좀 있어가지고 나 좀 알고 싶다 뭐 몇 번 막 전화해도 위에 그 인터폰에도 안 받더라 경비실 통해서. 근데 나 지금 그 사람하고 좀 나 열받아갖고 통화 좀 하고 좀 어떻게 좀 해보려니까 이 부분을 좀 전화번호라도 좀 주시오 그렇게 층간소음 때문에 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제 어찌됐든 그 피해 당사자 입주민이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해결하려고 네. 이제 관리사무소 너희들은 빠지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런 의미로 이제 접근을 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절대 그 입주민 이외에 다른 입주민에 대한 신상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개인정보 위배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본인은 지금 흥분한 상태고 층간소음이 아주 지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범죄로 많이 가잖아요. 지금 아파트에서 살인사건도 나고. 그래서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어떻게 그 연락처를 가지고 그러면 그 연락처를 받은 또 다른 입주민은 누가 내 연락처를 알려줬냐. 그러면 또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전화를 다시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관리소장은 누구냐? 누가 네가 알려주라 했냐? 그래갖고 감정이 심해지면은 관리소장을 개인정보 위반으로 또 겁니다.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절대 그런 경우는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만 하면 그 당사자들은 또 성질나죠. 이렇게 아니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일도 안 하고 뭐하고 있냐 날마다 놀고 있냐 뭐하고 있냐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말 많이 하죠. 그렇죠. 관리사무소는 너희들은 뭐하는 사람인데 내 돈을 월급을 받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입주민들은 전혀 관리사무실에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떻게 우리 아파트를 관리를 하냐 그러면은 저는 그러신가요? 근데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안 되는데 제가 대신 의미 전달을 해드릴게요, 사장님. 최대한 좀 참아보시고 그 결과물을 다시 사장님한테 연락 드릴 테니까 사장님 연락처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차로 먼저 소화를 시킵니다.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2차로 정확히 알아봅니다. 제가 이런 민원이 있는데 직접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든가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느냐 뭐 얘기들이 뛴 경우가 있냐 그러면 그분도 솔직히 거의 한 80%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밑에는 소리가 나는 건데.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됐든 지금 민원이 지금 생겼으니까 1차적으로 그런 층간소음이 나지 않게끔 좀 조심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도 상당히 가운데서 힘듭니다. 1차적으로 주의를 줍니다. 이에 대한 것을 우리 피해자한테 전화를 다시 해서 이렇게 주의를 줬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 보시게요. 전 그래도 안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2차 이제 전화가 또 옵니다. 또 올린다고. 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 현장을.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현장에 몇 시 정도에 그러면 또 해필이면 저녁입니다. 관리소장들 또 출근 시간에 또 안 해요. 희한하게 저녁에 또 몇 시에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시간대에 그 집을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제 몸을 갑니다. 10시에나 나와서 아유. 뭐 시간의 수당은 안 받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한테 가서 직접 이렇게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관리소장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이러면 그분들도 마음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때 순간에 관리소장이 그 시간까지 와버렸으면 그 다음에는 거의 조용해질 확률이 80% 이상 된다. 네. 그런데 20%는 또 안 됩니다. 이건 막무가내 네가 오든 내가 오든 나는 무조건 떠들란다. 막 그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은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전화 왔습니다. 또 전화 왔습니다. 사모님 어쩔지를 모르겠습니다. 막 화정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세월이 막 이렇게 쌓이다 보면 서로 간의 관리소장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서 나중에는 이게 좀 해결이 궁극적으로 해결은 안 돼요. 이게 원래 궁극적인데 그래도 이 관리사무소는 약간 너희들 열심히 했다. 우리끼리 좀 해볼게. 약간 좀 차분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까지는 관리소장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거. 네, 그걸 안 하면 상당히 힘들죠. 그 소장님 말씀 그 부분 듣다 보니까 제가 우리 층간소음 위원회하고 층간소음을 엊그저께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근데 그 소장님 같이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층간소음 아파트 내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관리위원회.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위원회한테 이리 세제가 이러니까 당신들이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봐라. 입주민끼리 같이 조정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많이 미루고 저는 퇴근합니다. 근데 소장님은 또 더 열심히. 저는 층간소음위원회는 정확히 구성을 해놨는데 네. 전혀 그분들도 일반 입주민이라 상대편 그런 전문적인 교육, 네. 층간소음의 방어 교육이라 그런 것을 받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관리위하게 구성해야 된다 해서 우리 수장님들이 그냥 소리적으로만 구성해 놓지 그분들이 직접 두 분이 오지도 않아요. 몇 가지 왔으면 싸움도 안 해. 두 분이 오시도 안 해. 그리고 만약에 오신다 해도 한 분이나 올까 한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분한테 뭐 어쩌고 뭐 법적으로 이러고 뭐 이렇게 해봤자 전혀 안 맥힙니다. 제 기준에는 그래요. 네. 저는 있긴 있지만 절대. 네. 네, 근데 그건 그래도 원칙은 제시하죠. 우리 층간소음회가 있고 이렇게 한번 오셔서 심각하시면 한번 출두해 보셔서 한번 의논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100이면 100. 아니요, 그 정도까지 됐고요. 소장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네. 네,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 근데 우리 관리기관에는 층간소음 5인 이상은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은 이제 우리 소장님은 이제 워낙 베테랑이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입주민의 그 힘든 점을 직접 어떻게든 해결해야지라는 상당히 그 업무에서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소장님은 베테랑이라고 그렇게 주위에서 부른 모양입니다. 이사를 오지 않습니까? 네. 분양해갖고 입주를 하든지요. 네. 그러면은 그 입주민들이 처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 입주민한테 처음 이사 오면 네. 그 서류가 이름이 입주민 그 적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죠? 네, 입주자 카드. 네. 네, 입주자 카드를 적는데 네. 거기 보면은 제일 하단에 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이 정확히 나열이 돼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에 동의하냐 안 하냐 네. 체크를 하고 서명을 해줘야지 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그 내용이 없이 서명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그 관리사무소에서. 그거 무조건 그 문구 있어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내 뭐시 공개를 할 거냐? 공개를 할까요? 네. 뭐 본인이 동의한다. 네. 그걸 체크하고 서명을 하고 이름을 적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 안 하는 아파트가 아직까지 과거 입주자 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문구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100% 고치셔서 그 양식을 고치셔서 그렇게 적어야 되고 거기 보면은 인적 사항에 보면은 뭐 주민등록번호 다 받으면 안 좋습니다. 앞에만 받아도 우리는 충분히 조회가 되고 다. 앞에라는 것은 주로 뭐가 있는지. 이제 제 생일 같으면 앞에 몇몇 그 끝에는 뭐 그랬잖아요. 그 앞에 생일 부분만 봐도 네. 다 요새는 공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네. 다들 개인정보법에서 맨날 전화오고 막 그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를 안 하니까 그 앞부분만 받아도 괜찮아 갖고 단지 우리가 관리사무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비상 연락망 체계지 않습니까? 혹시 네. 집에 뭐 불이 났을 때 없을 때 네. 그럼 뭐 차를 무단으로 주차했을 때 네. 그걸 위주로 우리가 지금 그 연락망을 형성하기 때문에 굳이 막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뭐 회사가 뭐 어디 공무원이고 막 이렇게 막 본인이 안 적은다 하면 그냥
예, 적지 말라고 해야지. 그럼 끝끝내 적으세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인적사항하고 연락처, 그리고 차량 번호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차량 번호하고 그 차종 그 정도는 본인들 다 적어주니까. 근데 막 세밀하게 막 주민등록번호를 끝까지 다 적으셔라 꼭 해야 된. 막 그러게는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주 카드 좀 뭐 이사가 왔든지 간에 또 사람이 바뀌든지 간에 분양해가지고 처음에 입주를 했든지 간에 그 입주 카드 적을 때 지금 조심하고 그런 일반적으로 적을 사항을 간단하게 금방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밑에 공개한다, 뭐 비공개다라는 란에, 근데 비공개란에 나는 안 하겠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설득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개 뭐 불이 났다든가 문제가 뭐 범죄가 났다든가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냐.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보통 이제 공개적으로 해서 공개를 다 하게 받아야 되죠. 예. 그래야지 뭐 문제 있을 때 협조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만에 하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1000만 명 중에 한 분이 나는 무조건 안 할란다. 이거 안 적어. 네. 안 적어. 네.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이 무조건 적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즉시 이렇게 뭐 쓰약서 같은 걸 하나 적어서 뭐 이렇게 화재나든가 긴급하게 뭐 차량에 대해서 뭐 피해가 있더라도 추후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이 없는 걸로 그거를 하나 적어주십시오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나중에 되면 내가 적었는데 이놈들이 모르고 또 이렇게 핑계가 하나도 많으니까요. 근데 또 그놈까지 적기 싫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조심 말씀 많이 오늘 해주시고 있네요. 네. 소장님, 오늘 그 개인정보, 우리가 흔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리조사 아까 같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만 좀 핵심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까지 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노출시켜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몇 가지 사안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뤄주시니까 뭐 다른 것도 대충 다 이제 딱 그 선에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경험상. 그러니까 법은 다 그렇게 돼 있다 해도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약간 좀 어떨 때 내가 풀어가야 된다는 그 소장들이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그 좋으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소장님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